우리 공시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을 대략적으로 보셨어요. 대략적으로 헌법에서 도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 두 번째 시간은 뭘 볼 거냐면 지적제도를 조금 더 볼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등기제도를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조금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지적제도를 좀 더 볼 건데요. 무엇을 그린 걸까요? 지도.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 햇불처럼 보이죠? 네.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 선의 이름은 뭘까요? 38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38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휴전선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휴전선. 휴전선. 그럼 이 휴전선 아래쪽은 대한민국 전 국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휴전선 아래쪽, 즉 전 국토는 전 국토에 뭐 어떤 권력의 효력이 미칩니까?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죠. 맞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해야 된다고 했죠. 저쪽 컨닝하셔도 돼요. 컨닝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이때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따라서 일단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쪼개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쪼개 보겠습니다. 전국토를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쪼갰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대한민국에는 토지가 총 몇 개가 있냐면 4천만 개 정도가 돼요. 4천만 개 정도. 근데 이 4천만 개 토지에 지번을, 토지의 번호를 부여하면 맨 앞에 있는 것은 지번이 1번지죠. 마지막에는 몇 번지가 될까요? 4천만 번지. 너무 크죠? 그럼 관리가 힘들어져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의 번호는 지번부여 지역을, 지번부여 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가 부여돼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들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다시 1번부터 시작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시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하나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라고 해서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해서 지번 부여 지역,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 그럼 이 지번 부여 지역의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번 부여 지역은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은 동,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해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동별로, 리별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철산동이죠. 그럼 철산동 전체를 한꺼번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무 땅덩어리가 여전히 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전히 동지역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다시 한번 쪼개야 됩니다. 수집할 수 있게끔 더 잘게. 그래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게 작아진 겁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한필지 토지라고 불러요. 한필지 토지.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작아진 거예요. 작아졌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겁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집하는데 조사와 측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조사와 측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돼요. 이때 이 정보로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주된 정보.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셨죠. 부수적인 정보도 수집하는데 부수적인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소유자에 관한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뭐죠?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수집한 다음에 등록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정보를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부르고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라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간정보법 또는 공간정보관리법이라는 법률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요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정확하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그러면 이 측량의 이름이 뭐냐면 면적, 경계, 좌표값은 토지 정보 중의 일부죠. 맞아요. 토지 정보를 한자로 뭐라 부릅니까? 지적. 따라서 이 측량의 이름은 뭐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불러요. 지적 측량. 그리고 이 지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를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지적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 그 지적의 3요소는 이겁니다.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이게 지적의 3요소라고 불러요.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뜻입니다. 얼핏 되실까요? 되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적의 3요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지적의 3요소에 관한 내용. 먼저 한필지 토지, 그리고 등록, 그리고 지적공부.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는데 먼저 한필지 토지에서 필지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필지의 법적인 개념은 뭐냐면 한필지 토지를 단위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필지의 개념은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라고 불러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뭐라 부른다고요? 한필지 토지 필지라고 부릅니다. 한필지 토지를 단위로 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죠. 따라서 필지의 개념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필지는 면적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10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10,000제곱미터일 수 있고 1000제곱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토지가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분할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겠죠. 합쳐지면 면적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분할과 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면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모양이 합쳐지죠. 그리고 쪼갤 때도 소유자 마음대로 쪼개겠죠. 따라서 모양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적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양도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는 네모를 기본으로 해서 그림은 그려요. 그렇죠. 그럼 이 필지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든 개념일까요? 제가 선 그었잖아요. 정보를 수집하는 단위로 쪼갰다고 했죠. 누가?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위적인 개념이에요. 사람이 선을 그은 겁니다. 제가 선 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필지는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 개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로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 바로 필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필지별로 토지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으니까 이 필지라는 개념은 지적의 3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 필지에 대해서 성립 요건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된다. 한 필지 토지의 성립 요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양쪽에 한 필지가 이렇게 걸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지번부여 지역별로 먼저 쪼갠 다음에 그 안에서 쪼갠 게 필지죠. 따라서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별로 쪼갠 다음에 그 안에서 쪼갠 게 한 필지의 개념이니까 한 필지 토지는 모든 부분이 같은 동, 같은 리겠죠. 맞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쪽은 A 소유고 이쪽은 B 소유일 수 있느냐. 물론 예외적으로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건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전부 A 소유건 전부 B 소유이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이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지목은 뭐 임야, 예를 들어서 임야를 본다면 전체가 임야여야 되지 일부는 임야고 일부는 대지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목이 동일할 것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는 한강입니다. 한강. 그런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한 필지가 된다면 이거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여기 농사 뭘 심는다면 요거 심은 다음에 여기 삥 돌아가서 다리 건너서 이쪽에 와서 다시 농사 지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거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강을 통해서 이게 단절된 겁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절돼서는 안 되고 집안이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기서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축은 축소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척은 비율 척자예요. 그러면 축척이라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축소 비율. 이걸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축소 비율을 보시면 이게 한 필지 토지인데 면적이 얼마냐면 330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치면 100평이에요. 100평. 그런데 이 토지를 나중에 도면 위에 그려 넣어야 돼요. 도면 위에 한 장의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 넣어야 되는데 이 크기 그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큰 종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도면 위에 종이 위에 그려 넣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를
축소비율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축소비율 축척. 이때 요 윗부분은 600분의 1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600분의 1로. 그럼 600분의 1 크기로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600분의 1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6000분의 1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보다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분모가 클수록 전체는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보다는 더 작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전체를 같은 축척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부는 크게, 일부는 작게 등록을 해버리면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등록이 될 때는 엉뚱한 모양으로 등록되죠. 맞아요.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축척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는 같은 축척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셨고 6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등기법에서 보실 텐데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은 등기하고 이쪽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럼 불가능해요. 부동산 한 개마다 등기부가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등기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등기하지 말든지 이것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한필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나중에 합병이라는 걸 공부하실 텐데 합병에서 이걸 또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외우셔요. 지, 소, 지, 주, 동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 소, 지, 축, 등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로 출제를 하고 있고 나중에 합병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한필지 개념은 몇 가지를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두 번째,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세 번째, 요건,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 소,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 축척이 동일할 것, 축,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등. 지, 소, 지, 축 등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의 3요소 중에서 하나인 한필지 토지를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요소인 등록을 보십니다. 등록을 보실 건데 이 등록은 저쪽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컨닝을 하시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컨닝하시면서 첫 번째 등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저기 컨닝하셔도 돼요. 등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등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저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전 국토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맞아요.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토지에 관한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다고 했죠. 기관 위임. 그래서 전 국토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고요. 시군구별로 누구에게 위임했죠?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죠. 그러면 그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겠죠. 따라서 관리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는 안 돼요. 누가 나와야 될까요?
지적소관청. 이게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전국토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 또는 관리토지라는 문구가 나오면 지적소관청. 네, 이걸 꼭 기억하. 뭐 가로한 넣기로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네모한 넣기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로도 나오고 정말 다양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 겁니다. 두 번째, 등록되는 객체는 뭘까요? 컨닝하셔도 돼요. 뭘 등록하죠? 등록하는 대상. 전국토. 맞아요. 전국토. 그렇죠. 전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관리 공시한다고 했죠. 세 번째, 등록되는 내용은 뭘까요? 등록되는 정보는? 그렇죠.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일 테고,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등록되는 공부의 이름은 뭘까요? 등록되는 공적인 장부의 이름은 뭐죠? 지적공부. 지적공부. 그렇죠. 지적공부. 다섯 번째, 등록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요. 지적소관청은 등록할 때 실질적으로 심사할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심사할까요? 형식적? 아니, 공시할 때는 정확하게 공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공시해야 되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심사할까요? 아주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심사할까요? 실질적 심사. 그래서 이 등록과 관련해서는 요 5가지가 나옵니다. 등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다는 것. 등록의 대상, 객체는 전국토. 등록되는 내용은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록되는 공부의 이름은 지적공부. 등록되는 방법은 실질적 심사.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교과서를 받으시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지적공부가 3요소 중에 하나죠. 지적공부. 그럼 이 지적공부를 보실 텐데,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가시적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는 가는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시는 눈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지적공부가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예요. 그런데 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로. 그러면 컴퓨터 파일로 전환을 시켰다면 모니터에 띄운 상태라고 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니터에 띄우지 않은 상태로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 같은 데에다 저장만 한 상태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띄워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켜야 되죠. 그 전환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결국은 컴퓨터 파일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이때 이 가시적 지적 공부가 중요한데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대장 형태, 도면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이 대장 형태는 뭘 얘기하느냐면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청와대 무슨 뜻일까요? 청, 푸른, 와, 지붕, 대, 국가기관.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거기가 청와대 뭐라고요? 푸른 지붕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대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은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를 대장, 대장 이렇게 불러요. 대장은 뭐라고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그런데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그 안을 살펴보면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없고 문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문자 형태. 대장은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중에서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 이를 대장 형태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대장 형태의 장부. 그 다음에 도면 형태의 장부는 뭐냐면 이 도자는 그림 도자예요. 그림 도자. 면은 종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도면 형태의 장부는 뭐가 될까요? 그림 형태의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형태.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걸 뭐라 부를까요?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 그리고 이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뭐라 불렀죠? 아까 경계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이라는 정보는 경계와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니까 그림 형태죠. 그림 아닙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 형태의 정보인데 경계와 경계점은 그림 형태의 정보인데 여기에 X축 설치하고 측량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여기가 Y축이 아니라 X축이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와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가 Y축을 설치해버리면 여기가 0,0이 될 테고 이 경계점을 뭐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X좌표, Y좌표로 전환시킬 수 있죠.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냐면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불러요. 다시요.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는데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원래는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일까요? 도면에. 그렇죠. 좌표 형태의 정보는 좌표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숫자는 문자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 좌표 값은 어디에 등록되는 정보가 돼야 됩니까? 대장에. 맞아요. 따라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림 형태의 정보인 경계점을 문자 형태의 정보인 좌표 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라고 해서 대장의 성격과 도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경계점은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고 좌표값은 숫자니까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요?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대장은 뭐가 있느냐면 이거 쓸 수가 없는데 대장 여기다 쓰죠. 대장은 원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장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디다 쓰지? 대장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원래는 이 두 가지 종류가 대장 형태의 장부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면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좀 잘 되는 토지들이 있죠. 거래가 잘 되면 땅값은 조금 비싸겠죠. 땅값이 조금 비싸면 지적소관청이 좀 효율성도 좀 높여야 될 테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이러한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즉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따라서 땅값이 비교적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싸니까 지적소관청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즉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토지대장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이 있겠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은 비교적 저렴할 겁니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할 테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별로 없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되셨을까요?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한 4천만 개가 되는데 이 4천만 필지가 일부는 토지대장에, 일부는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없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나요. 어떠한 특수한 토지가 나타나냐면 원래는 토지 한 개당 한 필지별로 소유자가 한 명씩 있는 게 원칙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유자 필지별로 한 필지 토지마다 소유자가 한 명씩 있었는데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못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돈 모아서 사야 되겠죠. 그럼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 명일 수 있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소유 토지라고 해서 공유지라고 부릅니다. 공유지.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는 그건 특수한 토지예요. 따라서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담아서 공시하는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입니다. 공유지 연명부. 이 공유지 연명부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과 관련된 정보를 이름명자예요.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과 관련된 정보를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토지 있죠. 맞아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 부릅니까? 대지라고 부릅니다. 대지. 근데 이 대지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토지로서 303호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넘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아파트와 땅에 대한 권리가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권리를,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대지권. 그래서 아파트를 넘길 때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것이지 토지 등기부에 하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대지권은 땅에 대한 권리인데 토지 등기부에서 등기하지 않고 건물 등기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특수한 토지죠.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고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니까 이거는 특수한 토지 아닙니까? 특수한 토지죠. 따라서 그 대지권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기록한 장부가 있는데 이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대지권을 등록한 장부.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원래는 이것만 대장 형태의 장부였는데 이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뭘까요? 네 개의 공통점은 문자로 구성된 장부예요. 문자로. 이를 대장 형태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이거 네 가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읽거나 보죠. 토지대장 읽으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공간정보법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고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생소합니다.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용어만 좀 익숙해지시면 만점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요 공간정보법은.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통점은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문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장부니까 이 대장 형태의 장부를 가지고 토지의 모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니까. 그래서 이 토지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경계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경계,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즉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면이라는 장부예요. 도면 형태의 장부. 그래서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즉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뭐냐면 지적도라는 장부입니다. 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즉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적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모양을 공시하기 위해서, 즉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임야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부를 도면 형태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도면 형태의 장부. 도면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이거는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장부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에 등록된 토지는 여기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런데 이것이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땅값이 비싼 토지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할까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맞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할까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래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 형태의 장부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가지. 도면 형태의 장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장부가 뭐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7개의 지적 공부가 존재하는데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종이로 만들어진 장부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이걸 한 권으로 만들게 되면 너무 두꺼워지겠죠. 관리가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별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7개가 존재합니다. 7개가. 한번 읽어나 보죠. 대장 형태의 장부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의 장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장부가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 종이 형태의 가시적 지적 공부는 총 7가지가 존재하고 이걸 출제합니다. 다음 중 지적 공부가 아닌 것은, 지적 공부인 것은 이렇게 출제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것이 뭐라고 했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를 학자들이 뭐라 부른다고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 매체의 용량이 크죠. 맞아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크죠. 따라서 이거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용량이 워낙 크니까. 따라서 이건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그러면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가시적 지적 공부 몇 개? 7개.
불가시적 지적공부 몇 개? 1개.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존재합니다. 8개의 지적공부가. 되셨을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네? 이게 지금 익숙해지는 단계예요. 익숙해지는 단계라서 내가 꼭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앞으로 1년 동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익숙해지는 단계. 얼핏 이해가 들 듯 말 듯 하십니까? 그것도 안 되셔요. 네. 네. 조금 더 할까? 그러면. 네. 어디 갔지? 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청사가 있겠죠. 시청사, 군청사, 구청사가 있겠죠. 그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지적서고라는 이 창고를 설치해서 이 지적서고에서 연구 보존합니다. 연구 보존해요. 종이 형태의 장부니까 이게 곰팡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습도, 온도 이런 걸 철저하게 조절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서고에서. 그래서 영구히 보존하는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시도, 시군 구별로 지적정보 관리 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연구 보존합니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시도, 시군구별로 지적정보관리 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연구 보존하는데요. 컴퓨터 파일은 저장 매체가 다양하죠.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광학 디스크 이렇게 저장 매체가 다양하죠. 다양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는 보면 지적소관청이 연구 보존한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지적소관청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래쪽은 시군구 플러스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가 플러스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둘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시장, 도지사. 여기서 시장은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또 누가 있을까요? 대전시장, 부산시장. 이게 큰 도시. 그래서 시, 도지사도 여기 관리의 주체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왜 한숨을 쉬셔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걸 또 보십니다. 어려운 걸. 소재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철산동을 금산동으로 바꾸면 명칭이 달라졌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옆에 동의 이름이 뭐예요? 네? 옆에 동 이름이 뭐예요? 하얀동. 한동. 다시. 이 강명시도 서울시 안에 포함시킬 수, 행정구역을 바꿔갖고 서울시 안에, 서울특별시 안에 포함시키면 아파트값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서울특별시에 편입을 시켜버리면 이거 행정구역 달라져 버리죠. 맞아요. 그럼 소재지가 달라지는 거죠. 네. 소재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재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지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낙후된 도시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해버리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어버리면 기존의 토지의 모양이 바뀌면서 개수도 달라집니다. 개수도. 그러면 번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목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야인 토지인데 나무 싹 베어내고 건물을 짓게 되면 임야에서 뭐로 바뀔까요? 대지로. 지목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두 필지 토지를 합쳐버리면 면적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죠. 한 필지 토지를 둘로 쪼개버리면 면적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달라지죠.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경계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두 필지 토지였다가 한 필지로 합치면 가운데 경계 없어지죠. 따라서 경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달라지면 좌표값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즉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진다라는 일본식 용어예요. 법조문이 일본 옛날에 만들어진 용어라서 일본식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변경이 맞아요. 토지에 관한 정보가 뭐 한다고요? 달라지는 거.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식 용어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없앴어요.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요?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가 밭농사 용대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목이 뭐냐면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밭농사 용대의 토지는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땅속에다가 상수도 시설 설치하고 하수도 시설 설치하고 정화조 시설 설치하고 전기선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선 끌어오면은 이제 건물 지을 수 있겠죠? 맞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전이라고 등록되어 있다가 대지로 바꾸겠죠. 이게 뭐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목 변경. 그러면 지적공부에 지목이 전이라고 등록됐는데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지로 바꿔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지목도 바꿔줘야 되는데 기록되는 전을 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고친다고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토지의 목적이 처음에는 밭농사 용대의 토지.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도 전에서 뭐로 고쳐야 됩니까? 대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즉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고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의 이름 바뀔 수 있습니까? 개명하면 이름 달라지죠. 주민번호 바뀔 수 있습니까? 요즘 주민번호가 중국으로 자꾸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범죄에 자꾸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걸 구청에 신청하면 요즘 주민번호 바꿔주는 것 같던데. 이거 어려우셔요? 그러면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소 바뀔 수 있습니까? 있죠. 이사하면 주소 바뀌죠.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면 주민번호 바뀌었다면 주소가 바뀌었다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이거를 바뀐 걸 여기다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소유자 정리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지적공부를 고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적공부를 고친다고 해서 지적정리라고 부릅니다. 지적정리.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이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네요. 뭐죠?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적공부 정리, 지적정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지적정리가 우리 지적제도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출제되는 것은 뻔합니다. 여기서 3가지, 여기서 5가지, 총 8가지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뭐 틀릴 건 없어요. 가장 어렵긴 하지만 틀릴 건 없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되셨을까요? 잘 안 되셔요? 얼핏 되시죠? 얼핏. 네. 그런데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달라진 바에 따라서 여기를 고치는 게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이겁니다. 토지 이동. 이게 가장 중요한데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달라진다. 즉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거. 이를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이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이거 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2가지를 예외적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이 토지 이동의 개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될 때도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동은 개념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현재는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주소나 이름이나 주민번호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건 소유자 변경에 불과해요. 또는 토지 등급의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이에요. 등급은 여기에 없죠. 맞아요. 그렇다면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공시지가의 변경은 아니에요. 왜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토지 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면 즉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칠판이 작아서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는 것도 있고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변화가 있어서 토지 자체에 변경이 있어서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 이를 원칙적인 토지 이동인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따라서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가 뭐라고요?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뭐냐면 지적 공부에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가 있겠죠. 맞아요. 이를 신규로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느냐면 바다를 메꾸면 토지가 만들어지죠. 이걸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데 바다를 메꿔서 토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처음에 등록해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등록이 전환됐다라는 뜻인데
처음에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분할.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불러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반대는 합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분할과 합병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목 변경. 밭농사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뭐냐면 전입니다.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밭에다가 밑에 땅속에 상수도 설치하고 하수도 설치하고 정화조 설치하고 전기선 끌어오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라고 불러요. 대지. 그러면 밭농사 용도의 토지에다가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꾸게 되면 이거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죠. 이걸 지목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뀌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의 말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안가 토지인데 해안가에 토지가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즉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대규모로 녹았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그럼 토지가 바다에 잠겼다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둘까요? 없앨까요? 없애겠죠. 이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이 여섯 가지를 일반적 토지이동이라고 불러요. 일반적 토지이동.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번 읽어나 보죠. 신규 읽으셔요.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등록상 정정. 정정은 고친다는 뜻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잘못될 경우도 있겠죠. 사람이 등록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내용이 공시가 안 되니까 공시 기능이 약화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축척 변경.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고치는 거.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고치는 거. 이를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 세 번째, 지번 변경. 토지의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지번 변경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옛날에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이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토지 표시 아닙니까? 토지의 표시 중에서 면적이라는 정보가 있죠. 이 면적은 옛날에는 평 단위를 썼습니다. 100평, 1000평, 10,000평 이렇게 평 단위를 썼는데요. 지금은 미터법이라는 법에서 평 단위를 못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돼요. 제곱미터 단위로. 예전에는 100평 이렇게 썼었는데
미터법이라는 법에서 평 단위를 쓰지 말고 제곱미터 단위를 써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 방법이 달라졌죠. 평에서 제곱미터로. 이를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이라 부릅니다. 근데 나는 평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이건 미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깜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 단위를 쓸 수는 없고, 그런데도 꼭 평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를 쓴 다음에 가로를 치고서 평을 써야 돼요. 아파트 공고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일반적 토지 이동이건 특수한 토지 이동이건 지적분부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값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토지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게 뭐죠? 등록상 정정. 이거는요. 축척 변경. 이거는 지번 변경. 이거는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이거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 토지 이동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이 특수한 토지 이동은 여기에서 주로 출제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워요. 등록상 정정과 축척 변경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번 변경은 개념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골고루, 이쪽은 여기서 주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안 되겠지만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뭘 보셨냐면 1교시에는 부동산 공시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가장 큰 골격을 보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지적제도를 조금 더 보신 겁니다. 지적제도를 용어 위주로. 세 번째 시간에는 뭘 봐야 될까요? 등기제도를 조금 더 보셔야 되겠죠. 용어 위주로. 그렇죠. 그리고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관계가 시간이 좀 있으면 그것도 보실 겁니다.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관계.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